미스테리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뮤지컬 영화로서 너무나도 유명한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실제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55년 전에 출시된 사운드 오브 뮤직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영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폰트랩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당사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고 영화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마리아 폰트랩의 저서인 더 스토리 오브 트랩 패밀리 싱얼즈는 1949년에 출판되어 뮤지컬과 영화에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오스트리아 은행의 파산과 함께 가족의 모든 돈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짤스부르크밖에 남은 빌라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1938년 3월에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후에는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의 말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은 영화에서 보듯이 산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콘서트 투어를 가기 위해 기차로 갔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보트를 타고 뉴욕으로 여행했으며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는 단지 몇 달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공연을 계속하였고 나중에는 버몬트에서 가족이 아직도 여전히 운영 중인 호텔 트랩 패밀리 로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게오르그가 1947년에 사망했을 때 마리아는 10명의 자녀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썼고 그것이 곧 독일 영화와 뮤지컬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운드 오브 뮤직이 정확한 실화라고 생각하지만 영화를 제작할 때는 꼭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며 영화에서 해군 사령관인 게오르그와 노래하는 수녀에서 가정교사가 된 마리아의 실제 막내 아들인 요하네스 폰트랩은 말합니다. 이것은 저의 어머니가 저술한 독일 영화 버전의 브로드웨이의 할리우드 버전이었습니다. 1965년 3월에 영화가 나왔을 때 20세기 폭스사는 우리들 가족을 위한 특별 상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미군에서 젊은 신병으로 휴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단 이탈을 하였고 친구 차를 빌렸으며 통행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홀랜드 터널로 허드슨 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가족의 많은 친구들과 저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있었으며 너무나 감격에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영화에서 결혼식 장면이 나올 때 나의 어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폰트랩의 첫째 아이는 루퍼트였지만 영화에서는 전보를 전달하는 소년 롤프와 사랑에 빠진 16세 소녀는 리즐입니다. 그리고 실제 가정에서 여동생은 아가사였고 그녀는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화에서의 자신이 집배원 소년과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에 대한 역할을 보고 그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민망하여 온몸이 오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또한 영화와 실제의 다른 차이점은 요하네스는 1939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12년 동안 결혼한 상태였고 2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아버지는 첫 결혼에서 얻은 7명의 자녀가 이미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부부는 1938년에 결혼했고 영화 회사에서는 아마 7명 이상의 아이들을 모두 다루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폰트랩의 아이들은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 콘서트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를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인 프란츠 와스너 신부는 음악적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 그들과 함께 여행했지만 그는 영화와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영화에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실제와 다른 점 중 좋지 않았던 점은 아버지인 게오르그 폰트랩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아버지는 뮤지컬과 영화에 나온 것처럼 아주 엄격한 사람이 아니었고 매우 매력적이고 관대하며 개방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묘사를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하네스는 말합니다. 마리아는 자연의 힘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기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함께 지켰습니다. 그녀는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힘겨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모든 것을 빨리 처리했으며 그녀는 오스트리아 산에서 하이킹으로 인해 구르는 걸음 거리처럼 매우 빠르게 걸었고 저는 그녀를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음식도 빨리 먹었고 운전도 빨리 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차를 빌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의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나 빠른 속도에 다들 놀랐었습니다. 라고 당시의 기억을 회상하며 다음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음악은 공연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폰트랩스 가족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씻고 있을 때 누나인 헤드비그가 요리를 했던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노래를 불렀고 다른 가족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화음을 넣으며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식탁을 두고 부엌으로 오십시오라고 요한에스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때때로 할리우드 영화 버전의 삶과 함께 사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자신은 나는 그것에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몇 년간 정말 화가 날 정도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자신 가족들의 영화로 삶의 영감을 받았다는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신의 삶의 일생에 걸친 대중의 공연이라는 측면에 두기로 하고 그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서의 자신의 인생을 계속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신문을 보고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회상하며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몰랐으며 할리우드는 할리우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혼하고 5번이나 결혼하는 등 그들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맡은 줄리엔 드리스가 당시 연기한 그녀의 캐릭터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에 대해 약간의 언급을 하며 당신이 보는 것처럼 저는 매우 성가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이름을 가졌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인공이었으며 폰트랍 가족의 실제 인물이었던 합창단의 마지막 생존자인 마리아 폰트랍은 2014년 99세로 미국 버몬트주 스토우의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폰트랍 여사의 남동생 요하네스 폰트랍은 지난 2014년 2월 18일 그녀가 숨진 사실을 정식으로 발표하면서 마리아는 진정으로 선량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사랑스러운 여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 맨 막내 바로 위였으며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폰트랍 대령의 딸들 중 루이자로 나오는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폰트랍 가족은 1942년 순회 공연 겸 휴양을 위해 미국 버몬트주 스토우에 왔다가 정착해 스키 산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배다른 여동생 로즈메리와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오스트리아 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끝으로 생전에 그들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영화는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내가 초원에서 뛰어 올라와 산에서 시작하는 부분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을 처음 보았을 때의 아련하고도 애틋한 사연이 생각나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비록 오래된 영화이지만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다시 들러주시기 바랍니다.